프랑스 명문가 부부가 동양인 사위를 무시하다 가문의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공항에서 VIP 통로로 유유히 이동하는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1시간 동안 심사 대기줄에 갇혀 고생하던 장인 장모님이 한국인의 파워에 무릎을 꿇고 만 사연. 네로라 하는 프랑스 명문가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이야기는 제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꺼내고 싶지 않았던 패배의 기억 같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변화해야 하고 가문조차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브루넬, 파리 중심부 오페라 지구에 위치한 고풍스런 건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향수 제조 가문입니다. 브루넬 퍼퓸은 17세기 말부터 유럽 왕실과 귀족에게 향을 공급하며 명성을 쌓았고 지금도 왕의 향기라는 별명으로 명품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 혈통, 격조. 이 세 단어는 제 인생의 좌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제된 취향, 고전적인 감각, 그리고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대했죠. 제 딸, 클레어 브루넬 역시 그 기준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였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영상을 통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딸이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건 분명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의료기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재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클레어는 망설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군. 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솔직히 그다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년, 의료기기, 기술자 출신, 우리 집과는 맞지 않지.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닙니다. 유산과 브랜드, 철학과 취향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 그 자체가 가치인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가문의 수장이 된 후 수많은 투자자와 사업 파트너, 디자이너,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가문과 연결되기를 바랐고 저는 언제나 격조와 문화적 교양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 왔습니다. 이런 기준 속에서 한국의 젊은 기술자라는 표현은 저에게 거의 이질감에 가까웠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가문과 어울릴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선 분명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클레어는 정식으로 이재윤이라는 청년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어떤 말투를 쓸지, 어떤 억양을 가졌을지 온갖 상상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제 집무실엔 여전히 17세기 조각가의 브론즈 상과 루이 15세 시대의 가구들이 놓여 있고 손님이 앉게 될 응접실엔 백자 도자기와 베르사유 풍 커튼이 걸려 있었지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블루 수트, 차분한 안경,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태도. 솔직히 첫인상은 예상 외로 좋았습니다. 그는 유창한 불어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고 단어 선택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프랑스의 문학과 역사, 향수의 조향, 철학, 유럽과 아시아의 감각 차이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답했으며 심지어 제가 과거에 쓰던 라틴어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론 조금씩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배경이지? 하지만 그가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자신을 기술자 출신이라 소개했을 때 제 속의 편견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군. 결국 손으로 일하고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가진 예술적 전통과는 결이 달라. 그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저에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문을 이룬다는 건 단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미래로 잇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좋은 말이지만 아직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빠르게 매료된 딸이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 그 청년이 제 편견과 오만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될 줄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그날 아부다비 공항에서의 일일 겁니다. 제 자존심, 아니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조용히 시험대에 오른 날이었지요.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오와 재윤이 결혼 1주년을 맞아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했지요. 마음 한켠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 낯선 곳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이재윤이 어떤 인물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여행지는 아부다비. 저는 몇 번 출장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가족 단위의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중동의 사막과 고급 리조트, 초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이국적인 곳. 아내도 좋아했고 클레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렘은 샤를드골 공항 출국장에서 단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체크인 줄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재윤이 조용히 공항 직원과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아무 말 없이 VIP 전용 입국 게이트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저는 놀란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더니 혼자 VIP? 이건 예의가 아니지. 처음부터 보여줄게 이건가? 아내는 당황한 듯 제 눈치를 살폈고 클레오는 살짝 웃으며 아빠 곧 설명 들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저는 1시간 가까이 일반 통로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겨우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후 리조트로 향하려는 순간 공항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재윤 박사께선 세계뇌과학 정상회의 공식 연사로 초청되셨기에 귀빈 절차에 따라 별도 안내드렸습니다. 가족분들께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상회의, 뇌과학, 연사,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가 단순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아니라 국제 포럼에 초청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묵은 리조트는 아부다비에서도 손꼽히는 7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향기,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은 익숙했지만 그 로비 한복판에 이재윤의 얼굴이 걸려 있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이재윤 박사, 한국의 신경혁신 리더, 주요 기조 연설자, WNHC 2025 전광판에도 행사 브로셔에도 방 안에 비치된 웰컴 키트 안에도 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클레오는 미소를 지었고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무언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기술자가 아니야. 당신이 생각한 그 틀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인물이야. 그 이틀 동안 그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리무진 셔틀이 그를 픽업했고 저녁이면 중동 왕실 측 의료 고문들과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텔 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서 그는 자연스럽고도 품격 있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윤은 저녁 식사 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은 요트 투어 일정이 있습니다. 루카스 님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청년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함 속에 있는 확신, 세련됨 속에 담긴 진정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실력과 인격. 그제야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요트 위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사람의 증가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과 이력으로 치장하더라도 위기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진짜 이재윤을 마주했습니다. 아부다비의 햇살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했습니다. 요트 투어는 세계 뇌과학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초청 연사들과 각국의 주요 인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이벤트였습니다. 고급 샴페인, 랍스터 요리,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퍼지는 여유로움. 그야말로 상류층만의 여유가 연출되는 자리였지요. 저는 갑판 한쪽에 앉아 클레어와 아내, 그리고 이재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이건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그런 저의 생각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가르듯 요트 내부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선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선장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즉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모두 당황했고 의료 지식이 있는 인사들도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재윤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선실로 들어가 쓰러진 선장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짧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CPR은 필요 없습니다. 신경계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장비를 사용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헤드셋 형태의 기기, 저는 처음 보는 장비였습니다. 눈에 띄게 작고 정교한 웨어러블 뇌신경 모니터링 기기였습니다. 그는 선장의 머리에 그 장비를 부착하고 노트북과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생체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놀랄 만큼 침착했고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기계 화면엔 EEG, HRV,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반응 곡선 등 낯선 지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UAE 보건부 의사조차 숨을 죽이고 그의 분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미주 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해 일시적 의식 상실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 안정화와 저강도 혈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비침습적 신경 조율을 지원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선장의 가슴과 손목에 소형 패치를 부착하고 조심스레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손끝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불과 7분이 지났을까요? 기계의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선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요트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그 순간 누군가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살았다. 의식이 돌아왔어. 요트 위에 환호성이 터졌고 이재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선장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엔 여전히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맞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UAE 왕실 소속 의료 고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재윤 박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의 장비는 현재 우리 보건부가 최우선으로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뇌신경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력, 그 정밀도는 세계적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유럽이나 미국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진보된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프랑스 대사관 리셉션에서 외교부 소속한 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루카스님, 이재윤 박사의 연구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국에서도 꽤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조만간 공식적인 교류 요청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발코니에 서서 아부다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먼 수평선 너머 아직 따스한 열기가 느껴지는 밤 공기 속에서 제 오만과 자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나 큰 인물이었습니다. 단지 지성과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실천하는 품격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단 한 번 누군가를 오해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이재윤, 제 딸의 남편,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동반자. 아부다비에서의 놀라운 사건 이후 저희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의 봄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튤르리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브루넬 본사 앞에도 언제나처럼 향수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침묵 속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시절부터 이어온 왕실 향수의 자존심, 그 명성이 더 이상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떠오르는 K-뷰티 브랜드들, 중국의 공격적인 트렌드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기반 맞춤형 향수 브랜드들이 브루넬을 올드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향수를 만든다고, 전통을 지킨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실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내 시장 42% 하락, 아시아 전체 74% 감소, 재고는 창고에 쌓여가고 유통계약은 하나둘씩 끊어졌습니다. 저는 사장실에 앉아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브루넬 가문, 300년 역사에 처음 찾아온 종말의 문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재윤, 제 사위. 그는 조용히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브루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집이 변화를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지 기계를 다루는 기업이 아닐세.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혁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향은 감정의 언어이고 그 감정을 해석하는 데 가장 정확한 것은 뇌입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데려가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AI 기반 소비자 감정 분석 시스템, 뇌파를 감지해 향의 선호를 실시간 측정하는 기술,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향수 프로파일링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모바일 앱과 연동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향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까지. 처음엔 듣기만 해도 생소했습니다. 그게 향수인가? 그건 실험실이지 공방이 아니지 않나? 그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넬은 실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K-뷰티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추진해 브루넬 코리아 스마트 퍼퓸이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날아가 아모레 퍼시픽과 라네즈, 토니모리 등 굵직한 브랜드들과 미팅을 진행했고 곧바로 공동 런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출 210% 반등, 한국, 일본, 대만에서 브루넬 뇌향수라는 별칭으로 데이트, 30대 이하 신규 고객 비중 62% 상승, SNS 해시태그 30만 건 돌파, 유튜브 바이럴 영상 2천만 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귀에 가장 큰 울림을 준 말은 본사 직원 중 한 명이 회의 끝에 한마디 던진 이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브루넬은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저는 회의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본사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 브루넬 가문의 첫 번째 향수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300년 전의 향이 그 병 속엔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을 다시 세상에 피워낸 사람은 저도 선대도 아닌 바로 이재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를 세느강 보트에 초대했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고
바람이 살며시 흔들릴 때쯤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저 클레어가 사랑한 사람으로서 가문을 사랑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문이라는 이름은 피와 전통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 실력, 헌신,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사위에게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인 사위 이재윤. 그는 단순히 한 가정의 사위가 아닌 브루넬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한 혁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의 이재윤으로 자랄 수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 그곳에는 세계를 바꿀 또 다른 이재윤들이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